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 이 코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코스피 0.43% 조정을 받는 모습 보이면서 2,999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0.39% 소폭의 강보합권으로 올라서면서 1000선을 넘어서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1011.36포인트 선에서 마감 지었네요. 시국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 4,362억 원 물량 담아들었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500억 원 물량을 담아들었네요. 개인도 살펴보시죠. 5,443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같이 했습니다. 기관은 3,778원. 외국인은 599억 원 물량 담아드렸고요. 개인이 4,236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주식왕 신광석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연말이네요. 네, 연말이네요. 네. 네, 오늘 보면 이제 한 살 더 먹고 돼야 되는데. 네. 늙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감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번 연도에 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 많은 인사를 드리고 또 이제 많이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한 해 좀 지겨웠고요. 좀 계속 2021년도부터 이제 계속 시장이 조금 잘 못 가면서 좀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시장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역시나 항상 그랬듯이 늘 긍정적인 전망 내비쳐 주셨는데 올 한 해 정말 지겨웠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장 한 줄평 코너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을 해주셔야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궁금하신 점, 방송을 보면서 전문가님께 궁금하신 점 있다면 톡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현님께서 시작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남차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시작이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배당을 받자라고 남겨주셨어요. 배당의 계절이죠. 네. 네. 네, 이번 주가 이제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왔는데요. 일단은 그 일정들을 대부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2021년도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은 거래를 안 하죠. 휴장일이거든요. 네, 금요일은 휴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이 12월 30일인데 거기서부터 이틀 전 기준으로 이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일까지가 이제 그 배당, 내일까지 매수하신 분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대주주 종합과세 때문에 이제 주식을 계속적으로 팔아왔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10월 달부터 주식이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 또한
내일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대주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내일까지 매도를 해야 그 부분을 피할 수 있고 이제 또 거꾸로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까지 이제 매수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배당락이라는 걸 하는데 혹시 앵커님께서 배당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그렇군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 배당을 받아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게 배당락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배당락을 하면 이제 그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거든요. 배당을 받은 만큼 이제 시장에서 배당을 이제 내가 300원을 받을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200원 싸게 팔아도 난 100원이 남으니까 이제 그렇게 아침에 동시호가에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배당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그 배당락 하는 내일 모레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한 1.5% 정도 하락해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시고 또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이제 배당을 받는 돈을 추가로 이제 나중에 2월, 3월 정도가 되겠지만 그 회사마다 이제 차이가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돈을 받는 것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내일 모레 그 아침에 배당락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한 1.5% 정도 하락을 한다고 해도 시가 배당률보다는 이론상으로 이제 개파락이 좀 덜 떨어지는 거죠. 예, 덜 떨어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배당락을 하고 나서 이제 1월 달에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배당락을 하고 나면 내가 배당을 받고자 그걸 들고 있을 필요가 있나 아니면은 배당을 받았는데 오히려 배당을 받은 만큼 이제 증시가 안 좋아서 1월 3일부터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1월 1일 날은 이제 그 토요일이고 1월 2일이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1월 3일 날 이제 개장을 하게 되거든요. 12월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이고 그러면 이제 31일부터 휴장이 들어가서 3일 날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3, 4, 5 이런 날짜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내려가 버리면 그냥 배당을 받은 만큼 내려가 버리면 배당을 받았던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배당도 받았는데 3, 4, 5일 날 주가가 올라간다면 주가도 올라가고 이제 내가 받은 배당도 나는 나중에 받을 게 있으니까 그럼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귀찮고 하니까 보통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그 배당 전에 좀 매도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아마 미국 증시도 지금 이제 그 대부분이 다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네, 휴가 가고 해서 이제 변동성이 별로 안 나올 거거든요. 변동성이 별로 안 나오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증시가 내일 열리면 우리나라 내일 증시는 이 배당을 받는 마지막 날에는 통상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괜찮아요. 예, 좀 좋아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난 배당락을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 좋아지는 상황에서 보통 매도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고민하실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이제 한 줄 평은 그냥 배당을 받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배당을 한번 받으면은 이제 그 제 생각에는 1월 3, 4, 5일 날 처음 열었을 때 1월 달 초반에 증시의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1월 초에는 증시의 흐름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배당을 받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배당락 당한 거를 전부 좀 메워주면서 그냥 공짜로 배당을 받는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이제 주가의 자리에 따라서 그런 흐름들이 좀 다른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자리라고 하면 여기서 배당락이 떨어지고 나서 밑으로 밀리기보다는 배당락이 떨어지면 위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았거든요. 상승 목표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얘네는 배당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회사들이 그 코스피 쪽에서 이제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가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배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크게 많이 없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목표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일단은 높지가 않고 흐름은 좋을 수 있는데요. 1월 달에는 이제 왜 코스닥 흐름이 좀 더 좋냐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1월 달에는 중소형주를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정부 정책 발표라든지 그 정부에서 이제
이번 연도에는 뭘 할 거야라는 게 이제 1월 한 달, 2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뭐 발표를 하죠. 예, 계속 발표를 뭐 정보통신부에서 뭘 발표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기획재정부에서 뭘 발표하고 이런 각 부서에서 2022년도에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떤 거를 육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 그런 정부 정책에 민감한 거는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다 보니까 그래서 네. 1월, 2월 달 이 연초에 이제 코스닥의 그런 개별 종목들의 흐름이 좀 좋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제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하지만 이제 그게 주가 자리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를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와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많이 나온 가운데 이제 조금 상승을 하고 그래서 지금 옆으로 기면서 이제 오를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데 상승 목표치가 조금 더 높지 않나 한 3,200 정도까지는 또 어느 정도 키 맞추기로 올라와 줘야 약간 이게 그 균형이 좀 맞거든요. 기술적으로. 물론 그 기술적으로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1,05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오면 저항대에 또 부딪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구간에서 배당을 받으면 좀 연초에 물론 이제 1월, 2월, 3월 요 안에서 이제 그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연초에 그러니까 1월 한 10일, 15일 그 1월 중순 정도까지 이제 코스닥보다는 좀 약간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내가 이걸 배당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배당락을 당해야 되나 아니면 그 전에 팔고 배당락이 해서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잡아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 뭐 제 그냥 생각에는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배당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언급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볼까요? 이헌님께서 좋은 배당주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어떻게 배당금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이 좋을까요?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일단은 좋은 배당주라는 게 사실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배당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많이 주면 그 회사의 배당이라는 게요. 일단 회사에 이제 돈을 벌어서 남는 이익을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네. 나눠주는 건데 그걸 번 돈을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번 돈을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휘청하겠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기가 좀 힘들겠죠. 네, 투자하기가 그러니까 투자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기가 힘드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런 회사들은 항상 제자리에 있죠. 근데 그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게 너무 시장에서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당락을 크게 당해요. 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받는 건 좋은데 그 다음 날 바로 어차피 배당락을 크게 당하고 그리고 주가가 또 안 움직이죠. 예, 주가가 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배당주는 시장에서 그 배당을 많이 할 줄 잘 몰랐는데 좀 나중에 배당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가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배당을 조금 너무 안 하는 회사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배당을 하면서 그러면서 성장성도 있는 회사가 가장 좋죠. 그래서 시가 배당률로 치면 시가 배당률로 막 7%, 8% 되는 회사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만큼 배당락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 3, 4% 정도의 그 시가 배당률이 그 정도 되는 이제 그 회사들이 조금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금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의 제일 좋은 배당주는 저는 GKL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시원하게 종목을 그냥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네, GKL 말씀을 이게 해주셨고요. 왜 GKL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이번에 배당을 받는 걸 떠나서 지금 보시면 GKL의 주가거든요. 네. 지금 13,100원이에요. 13,100원. 지금 평상시의 주가와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지금 거의 많이 떨어졌네요. 완전 많이 내려왔죠. 네. 많이 내려왔고 이 GKL 같은 경우는 배당을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네. 그 1년에 거의 1,000원 가까이 해요. 예, 1,000원 가까이.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예. 네. 2015년도에 831원을 했고요. 네. 2016년도 1,000원 했고 2017년 730원, 2018년에 710원. 많이 해주셨네요. 통상적으로 이제 7,8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배당을 하는 거죠. 회사가 돈을 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근데 이 회사가 대주주가 한국관광공사예요. 국민연금공단도 이제 많이 들고 있죠. 10%나 들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이랑 한국관광공사가 60%를 넘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회사가 망할 일은 없겠죠. 거의 공기업이랑 비슷한 회사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주가가 많이 싸네요. 이거 왜 싼가요, 이게? 지금 여행주들과 카지노주 뭐 이런 그렇죠. 종목들. 이게 지금 카지노 관련된 주식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그냥 아작나 있는데 네. 이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진다고 하면 이익이 빠르게 회복이 될 거고 그러면 배당을 원래 평상시에 700~800원 정도에서 1,000원 정도를 했던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도 기저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상화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가 되면 이익이 빠르게 늘 거고 기저효과로 최근에 있는 어떤 이익보다 가장 빠르게 늘겠죠. 늘고 나면 회사는 배당 성향이 되게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13,000원 기준으로 샀을 때 1,000원 정도를 받는다면 이게 5~6%를 넘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예, 시가 배당률이 5~6%를 넘게 되는데 이익이 더 증가한다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 회사는 주가가 평상시에 안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죠. 많이 그렇네요. 갔을 때는 한 45,000원, 뭐 49,000원까지 올라갔던 회사기 때문에 네. 이 회사를 지금 사서 만약에 들고 있으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들고 있어서 주가가 안 오르면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냥 네.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회사도 굉장히 탄탄하고 이익도 꾸준하게 나는 회사라서 배당이 그렇게 잘 나온다고 하면 나중에 주가가 안 올라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네. 어떤 게 제일 좋은 배당주냐라고 할 때 무조건 배당을 많이 받는 회사가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가 조금 안 좋아서 주가는 싼데 평상시에 주가의 배당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 이익이 시가 배당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회사였는데 지금 이 GKL처럼 굉장히 싼 주가에 형성돼 있는데 이 상황만 해결이 되면 주가도 올라갈 수 있고 이익도 성장할 수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배당만 받아도 이 회사는 굉장히 괜찮고 매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약간 종합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딱 어떤 종목 하나만 딱 찍는다고 하면 전 GKL이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배당주 관련해서는요. 네네. 굉장히 시원하게 종목을 이야기해 주셔서 마음이 쑥 내려가는 느낌인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님께서 동국이는 어떤가요? 배당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동국제강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동국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인데 동국제강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배당이 이제 평상시에 한 200원 정도 200원 정도 배당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당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배당을 위해서 이제 배당을 보려고 이 회사 주식을 사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이 200원 정도의 배당락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회사의 그런 어떤 부분에 움직임에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200원이라는 배당을 거의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는 회사죠.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도 되게 괜찮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그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높고 성장성이 별로 이렇게 없는 그런 회사들은 배당락을 당하면 그 배당락을 만회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배당락을 당하고 나서 몇 개월이 걸려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진로 발효 이런 거죠. 진로 발효.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당락을 당하고 나면 그 배당 다시 제자리에 오는 동안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배당을 받으나 마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그냥 200원 정도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만회하는데 뭐 시장 상황만 괜찮으면 그냥 그날 바로 만회가 되겠죠. 그냥 배당락을 당했는데 그날 제자리로 끝나요. 그냥 제자리로. 그러면 200원은 그냥 공짜잖아요. 2월 달에. 예, 2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뭐 200원을 뭐 한 1,000주 정도, 1,600만 원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한 20만 원 정도 그냥 생기는 거니까 이걸 1억 6천 갖고 있다고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그냥 생기는 거죠. 그냥 200원은 충분히 언제든지 만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동국제강도 괜찮죠. 예. 근데 너무 이제 배당을 받을 때 배당을 많이 받는 종목을 해야지라고 욕심을 부리기보다 그냥 적당히 내려서 배당락을 당해도 이 종목이 그 배당락을 다시 만회를 해줘야 그래야 내가 그 배당을 받는 게 공짜가 되는 거지. 그냥 배당락을 크게 당해버려서 그 배당락이 다시 제자리로 오는 동안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러면 배당을 받으나 마나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배당을 받자라는 이야기로 이 배당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양도세 이 회피 물량이 정말 대거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또 성장주를 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성장주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통 얘기하는 부분이 뭐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요. 등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 이제 가치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가치주 하면 이제 전통적인 이제 산업군 섹터, 뭐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치주와 성장주가 약간 섞여 있다고 봐야죠.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게 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항상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고요. 일단 그 지난번에 모건스탠리에서 이제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이제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좀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조금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입장을 바꿨죠. 다시 입장을 바꿔서 이게 뭐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다. 메타버스라든지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생기면서 그 서버 수요라든지 그런 게 생기면 메모리 반도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조금 개인 투자자들 좀 약간 우롱하는 듯한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해놓고 한 2주 있다가 다시 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다시 얘기하더니 최근 들어서 또 다시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주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반도체 시황 자체도 조금 그런 전문가들도 좀 알 수 없는 영역인가 보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런 와중 속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좀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한 8만 원까지 다시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SK 지금 하이닉스. 어느 정도 이제 하락분을 만회를 했거든요. 만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조금 그냥 이렇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런 업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전문 기관에서도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포지션으로 계속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좀 많이 내려갔을 때는 조금 투자 뭐 더 이상 뭐 밀려봐야 어차피 나눠서 하면 뭐 다시 뭐 시장의 순환 그 섹터의 그런 어떤 사이클이 또 다시 올라오는 또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올라온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부분의 얘기도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닌데라고 얘기해서 괜찮아 이 정도는 아닌데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나니까 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또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가의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의 그런 어떤 주가에서는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연초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반도체 섹터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등이 이제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어떤 종목보다는 조금 다른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열어놓고 어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너무 갇히지 말고 그냥 다른 섹터들을 좀 전부 열어놓고 1월 초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종목군들이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 살펴봐 주셨고요. 삼성전자와 이 반도체 관련주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1, 2월에 좀 살펴보면서 성장주를 담아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장 특징주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봇 관련주가 오늘 이슈였습니다. 삼성과 이 로봇 국제과제 참여 소식 속에서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의 대장주 로보티즈 17.97%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로보로보 6.19% 상승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7%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번 달 초부터일까요? 로봇 관련주 해서 중순 넘어가면서 로봇 관련주가 좀 이슈가 지금 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 흐름 좀 보이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도 연초에 이제 조금 움직였었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로봇 관련주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조금 시장에서 조금 부각을 받을 것 같다.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이제 로봇 쪽에 이제 그런 어떤 힘을 실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네.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로보스타라든지, 그때 로보스타가 대장이었고 네. 로보스타라든지 로보티지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시장을 좀 견인해 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흐름이 괜찮아질까 했는데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저도 이제 들고 있다가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들고 있다가 사실 좀 약간 크게 뭐 먹지를 못했어요. 고생을 좀 많이 했고 크게 먹지를 못하고 이제 대반등이 나왔을 때 그냥 손해 없이 다 털고 나왔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털고 나오고 나서 이제 이 영역에서 이제 전부 매도를 했거든요. 이 영역에서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못 팔면 이 끌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네. 일단은 팔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흘러내리더라고요. 이렇게 흘러내리더니 그러더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이 이제 또 얘기를 했죠. 삼성이 이제 그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이제 하면서 뭐 기존에 이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LG 뭐 현대차 뭐 그런 대기업들도 로봇 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고 뭐 향후 선간 전망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삼성까지 가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장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고, 또 이제 삼성의 힘이 좀 또 크잖아요. 앞전에 이제 LG가 얘기했을 때는 뭐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그렇게 많이 크게 오르지는 못했었는데 단발성으로 이제 뭐 하루 이틀 오르고 다시 밀려 내려오고 했었는데, 지금 삼성이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종목들이 좀 상승 여력이 조금 로보티지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좀 상승력이 이렇게 나오면서 한 번 오르고 조정받고 다시 한 번 오르고 조정받더니 다시 한 번 오늘 또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지금 로보티지라는 종목이 지금 대장으로 일단 달리고 있는데, 일단 로봇 산업이 이제 지금 다들 생각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미래에 뭐 그런 어떤 뭐 요즘에도 이제 뭐 호텔에서 그거를 서빙하거나 뭐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실제 생활에 로봇들이, 조금씩 네. 있죠. 예. 있고 뭐 가정에서는 뭐 이제 교육하는 또 이제 애기들 네. 그렇게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또 교육을 하는 그런 로봇들도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들이 없어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 뭐 공급망이 안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부 사람이 없어서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겪다 보니까, 아 이게 코로나19를 겪어보니 아 이게 공장 자동화를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이 뭐 휴먼 로봇 이런 거를 떠나 우리가 생각하는 휴먼 로봇 이런 건 멀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로봇이 먼저 이제 조금 산업에 적용될 부분은 그 공장 자동화죠. 공장 자동화. 공장 안에 있는 로봇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예전에 이제 생산 라인에서 뭔가를 했던 거를 다 로봇들이 하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배달 로봇, 그러니까 물류, 그리고 이제 뭐 지게차, 자율주행을 하면서 지게차가 혼자 일을 하는 이런 로봇들,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뭐 AI를 탑재해서 조금 이제 그런 실질적인 산업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이제 로봇들이 실제로 좀 이제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회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라서 좀 약간 산업에 대한 기대는,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게 없겠죠. 지금 왜냐하면 성장성이라는 거는 세상에 없는 게 새로 생겨서 네. 이게 어떤 부분이 그쵸, 상용화돼서. 상용화돼서 이제 캐파가 생기기 시작하면 네. 그 성장성이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 갖춰져 있는 게 뭐 10% 20% 느는 게 아니라 이제 없던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뭐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런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에 띄게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보티지라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오늘 좀 신선한 종목은 그 퍼스텍이었죠. 네. 퍼스텍이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로봇 국책과제에 이제 예전에 참여했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굉장히 이게 분봉을 보면 근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아, 네. 단타로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퍼스텍이 지금 자리상으로 보면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전쟁 관련주이기도 했다가 그리고 뭐 이제 무슨 지뢰 제거한다 뭐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또 갑자기 그 남북 경협 관련주로도 들어가기도 했었고, 네. 근데 지금 현재 자리 자체가 평상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어서 이 주식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평상시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 수준이 굉장히 낮은 그렇네요. 어떤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이 회사가 사실 범현대가 계열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 범현대가 계열이고,
그리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가 나올 때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도세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네요, 또. 많이 나왔는데 네. 세력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언제 말도 안 되게 거죠? 이제 이렇게 끝냈죠. 말도 안 되게. 예, 일단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상한가가 풀리고 나서 보통 네. 상한가가 풀려서 이 정도권에서 자리를 잡으면 이거 다시 상한가 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따라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밑으로 빠지더니 다시 한번 1파, 2파까지 줘서 이제 요 자리에서 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냥 종가에 붙자.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윗꼬리를 맞아버리면 이 앞전에 이 윗꼬리처럼 윗꼬리가 길어지면 또 다시 밑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보티즈 이런 종목을 보면 이걸 지금 따라갈 수 있을까? 그쵸. 지금 이게 한 번 상승, 두 번 상승, 지금 세 번째 상승까지 나왔는데 이 유진 로봇이나 그때 당시에 이제 로봇 관련된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이 오늘 윗꼬리를 다 맞았어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로보티즈만 여기서 올라갔고 이 유진 로봇이라든지 휴림 로봇이라든지 이런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전부 윗꼬리를 맞으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내일 또 크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에 만약에 여기서 윗꼬리를 앞전처럼 이렇게 맞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밑으로 좀 이 앞전처럼 이렇게 밑으로 한번 내려서 조정을 주면서 좀 살 수 있는 기회, 천천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괜히 욕심 부리다가 이제 좀 너무 많이 물려서 분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루한 흐름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접근을 안 했는데 근데 황당하게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확 땡겨 올리면서 여기서 상한가로 억지로 마감을 시켰거든요. 억지로 마감을 시켰는데 이게 만약에 내일 지금 매물대에 딱 갖다 놓고 끝냈어요. 매물대에 딱 갖다 놓고 끝내서 여기서 갭상승이 크게 나와서 여기서 떠서 시작하면은 또 한 번 상승을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흐름이 어떻게 될지 조금 약간 저도 궁금하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갭상승을 크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좀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갭상승이 오히려 크게 나왔을 때 따라가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제 갭상승이 안 나온다고 이걸 따라가면 오히려 여기서 하락을 크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지금은 이게 그 1월 한 11일부터 14일까지 1월 초에 그 CES 그러니까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가 있어요. 네. 예, CES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크게 안 빠지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놓고 거기서 이제 그 물량을 넘길 수 있거든요. 개인 투자들이 거기서 이제 주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고 안 빠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더 갈까봐 계속적으로 사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11일, 14일이 됐을 때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그때가 지나면 일단 재료가 좀 소멸되면서 다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많고 조정을 받을 때 차후에 한번 조금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뭐 삼성에서도 뭐 4월 정도에 어떤 시제품이 나온다든지 그런 소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연초에 또한 그 이제 어떤 정책 발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단기간에 조금 많이 올랐긴 했거든요. 그래서 퍼스텍 같은 경우 움직임을 조금 오늘 좀 신선하게 먼저 올랐으니까 움직임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뭐 로보스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그 가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 있는데 일단은 1월 11일 이후부터는 하지 말자. 그냥 그 전까지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새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각 종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더 이상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 로보스타로 예를 들면 좀 많이 간다고 하면 28,000원, 29,000원 정도까지 뭐 한두 번의 상승이 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거기서 만약에 물리면 1월 11일 날 못 빠져나오면 또 밑으로 다시 이렇게 끌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 미리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 다만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다.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보유의 영역이고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미리 생각하고 있으면서 좀 분할 매도를 해야 될 자리지 지금 여기서 따라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로봇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그런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확률은 많다. 2022년도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CES 이제 박람회, 전자제품 박람회가 지나고 나면 재료 노출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사람들이 관심이 좀 멀어질 때 그때 좀 자리를 잡고 다시 어느 정도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뭐 내년 초나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조정받을 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고 기존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천천히 매도할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CES 박람회 1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1월 된다고. 11일부터 1월 14일까지요. 14일까지인가요? 네네네. 아, 네, 좋습니다.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톡방 분위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인포뱅크도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또 우삼봉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인포뱅크를 좀 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인포뱅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군요. 네. 저도 이거 인포뱅크 지금 사실 보고 있는데 섣불리 따라가지 못하고 인포뱅크가 이제 자율주행 대장주죠. 자율주행 대장주. 예, 자율주행 대장주인데 좀 혼자 가고 있어요. 혼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좀 맞아서 지금 가고 있는데 가지고 계시면 그냥 이거 그냥 보유죠, 보유. 예, 지금 자율주행 그 관련된 어떤 요즘에 이제 전기차의 흐름이 좀 괜찮아지고 있잖아요. 저희 흐름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모트렉스. 네, 예전에 대장으로 이제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 옆으로 기면서 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자리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남성이라는 종목이죠, 남성. 네. 남성이라는 종목도 보면 지금 이게 지금 뭔가 흐름이 좀 약간 인위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물량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로 당기면서 계속 윗꼬리를 계속 주면서 계속 물량을 소화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이 물량을 지금 계속적으로 일부러 주가를 약간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앞전에도 이렇게 보여지면서 지금 이 남성이라는 종목도 뭔가 이게 세력들이 있구나. 다만 이제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이런 세력주는 사실 그냥 찾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요.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딱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언제 이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이 기다리면 막 2년도 기다려야 되고 좀 한 1년도 기다려야 되고 예전에 저도 이런 작전을 많이 했는데 뭐 사면 1년이죠. 1년 진짜. 네, 1년 기다리다가 제가 팔면 날아가죠. 예. 예, 그런 어떤 왜냐하면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진짜 날아가기 전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샀어요. 예를 들어 사람 심리가 플러스를 줬다가 수익이 막 났다가 마이너스로 가요. 마이너스로 갔다가 또 다시 수익이 됐다가 마이너스로 가고 또 수익이 됐다가 마이너스로 가고 이거를 한 3번, 4번을 계속 반복 이제 이거를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알고도 그냥 나가죠. 예. 나는 포기 그냥 만세.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그냥 하고 이제 나가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상승을 딱 줬을 때 예, 그러면 이제 한 3번까지는 이제 참는데 이게 4번, 5번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 심리가 이거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자. 이렇게 이제 사람 심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면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남성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자율주행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와중 속에서 인포뱅크가 혼자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혼자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이 막 부각받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어떤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들고 있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보유 의견 드리고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시장에서 뭔가 인포뱅크의 개별적인 어떤 재료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이 자율주행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터져서 좀 약간 슈팅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생기면 그때 조금 매도를 하는 게 지금 일단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인포뱅크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또 살펴보도록 하죠.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이 시장 예상보다 빠를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한 부분인데요. 오늘 영화테크가 5.4% 상승을 했고 GMB 코리아 CIS 1%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또 유인텍 상승을 했고요. 파라텍도 네,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전기차 관련주를 보기 전에 이 로봇 관련된 그런 어떤 섹터군하고 좀 약간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인테크라는 종목인데요. 네. 네, 코인테크라는 종목.
지금 이제 자리를 보면 굉장히 자리가 이쁘죠. 자리를 보면 굉장히 자리가 이뻐요. 일단은 네. 이 회사가 오늘 올라간 이유는 사실 그 좀 약간 글로벌 대형 기업하고 대규모 자동화 설비 수주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약간 상승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자동화 설비 자체가 스마트 팩토리, 결국에는 로봇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종목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이 공장이 이제 자동화 설비를 주로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헬스케어 이런 어떤 다양한 사업 분야의 그런 공정 자동화를 이제 구축하고 있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2차 전지 사업 그 어떤 전공정의 경우에 이제 세계 최초로 그런 자동화에 성공해갖고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을 이제 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수주한 그런 어떤 계약이나 어떤 상대방이 아직 뭐 어떤 계약 관계 때문에 비공개로 이제 그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 그냥 오늘 이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시장의 소문이 뭐 1년 매출의 한 30% 정도의 그런 어떤 계약을 한 것 같다. 20-30% 이상의 어떤 그런 큰 대형 계약을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장이 좀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종목들을 쳐다보기보다 일단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오늘 좀 신선하게 오르고 매물도 소화해서 윗꼬리도 적당히 맞고 예, 그 퍼스텍처럼 윗꼬리 안 맞은 종목이 아니라 윗꼬리를 맞아서 매물 소화를 하고 했던 이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천천히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나눠서 사본다 하더라도 좀 천천히 나눠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하방은 지지가 좀 단단하게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하방의 지지가 단단하게 있고 여기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뭐 손절하거나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좀 안전하다. 일단은 좀 천천히 관심을 갖고 보면 로봇 관련주들을 하고는 싶은데 로보티지, 로보스타, 뭐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은 좀 무섭고 좀 안전하게 그냥 천천히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회사도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좀 참여하고 싶다면 그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좀 유심히 보고서 한번 참여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코인테크에 대한 종목 분석 좀 도와주셨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네. 이 전환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빠를 것이다라고 했다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2021년도 이제 월말부터 이제 그러니까 2021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월말부터 사실 2021년도 연초에 자동차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 1월 달에 여기 보시면 1월 달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그렇네요. 예, 이때 이제 그 뭐 애플의 어떤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아니면 이때 당시에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연초에는 뭐 로봇이다, 뭐 있었죠. 자율주행이다, 뭐 이런 어떤 이 나라에서 어떤 것들을 키울 것이다, 뭐 네. 이런 분야의 어떤 뭘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주목을 받곤 하는데 이 전기차가 2023년도, 뭐 2022년도 이때에는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 회사들 중에 뭐 카누라든지 그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네. 아니면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어떤 전기차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이고 그러면 2022년도에 실질적으로 좀 전기차가 좀 시장에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약간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8.6% 올랐거든요. 네. 8.6% 정도 상승이 나왔고 만도 같은 경우도 한 7%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DIC라는 회사가 상한가를 갔죠. 어제 DIC. 네, 지난주 금요일. 네, DIC라는 회사가 상한가를 갔고 이 DIC가 앞전에도 테슬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상승을 굉장히 크게 했다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상한가를 가고 오늘 장 초반에는 유심히 제가 봤거든요. 마이너스 2% 넘게까지 들어갔다가 플러스 3.71%로 좀 상승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는 와중에 이 앞전에 이런 윗꼬리처럼 이렇게 상승을 일시적으로 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와중에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근데 이 자리가 상한가 나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올 자리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적당히 조금 내려와갖고 다시 올라갈 자리인가를 지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로보스타를 볼게요. 로보스타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그 삼성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자리들이 있죠. 이렇게 네. 급등이 나오지만 다시 밀리죠. 그렇네요. 다시 밀리고 여기서도 요날도 급등을 했죠. 요날도 급등을 했지만 윗꼬리 맞고 다시 밀리죠. 네. 요날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게 다시 밀릴 자리인가 아니면 이거를 이겨내고 소화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로봇에 관련된 이슈들이 몇 번 나왔어요. LG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밀려내려고 상승이 나온 다음에 밀려내려고 이런 게 계속 반복했는데 네. 이번에 삼성이라고 해갖고 이게 얘기가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렇게 밀렸죠. 예, 다음 네. 날 바로 다음 날 6.7%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군요. 또 2.1% 정도 상승을 하고 여기서 밟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DIC 같은 경우에 그 어떤 형태의 흐름이 나올까 이렇게 로보스타처럼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을까 약간 조정이 하루 이틀 나오고 다시 밟고 올라가면서 이 추세를 벗겨내면서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이게 이 자리에서 상승을 할지 아니면 더 밀렸다가 다시 상승을 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종목이 DIC하고 구형테크. 예, 구형테크라는 종목도 어제 윗골이 크게 맞았죠. 저는 이렇게 DIC처럼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 윗꼬리를 매물을 어느 정도 막고 소화하는 이 구형테크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매수를 하면 다음 날 좀 상승률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오늘 좀 사실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구형테크를 제가 이날 금요일 날 매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서 시작해서 한 윗꼬리에서 여기서 지금 매도를 하고 다시 나눠서 사고 있거든요. 오늘 종가에서 지금 다시 나눠서 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좀 눌리면 설사 여기를 깨고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자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과감하게 배팅을 하자가 아니라 이 앞전의 매물들을 지금 오늘 많이 소화하면서 거래량을 많이 터트리면서 여기서 흡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갭으로 딱 뜨니까 본전 요 앞에서 마이너스로 고생하고 있던 사람들이 본전 이상 오니까 여기서 매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많이 해서 지금 거래량도 많이 터졌는데 근데 이게 눌리면서 자리를 만들어가면 앞전에 로보스타처럼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다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리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지금 몇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를 더 소개시켜드리면 좋습니다. 우수 AMS라는 종목이고요. 우수 AMS라는 종목이 지금 굉장히 크게 많이 하락했죠. 네. 이게 이 범현대가 계열이에요. 현대차 계열. 현대차 계열의 어떤 그 친인척이 지금 이 회사를 인수해 갖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게 금요일 날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오늘 조정이 나올 때는 차익 매물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좀 유심히 관심 있게 보자. DIC, 구형테크, 우수 AMS, 현대위아, 만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장기로 봐야 될까요? 그렇게 장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 1월 초, 2월, 3월 요때 조금 지수만 좀 안정적으로 지금처럼 만들어진다면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톡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바로 질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2부에서 신광섭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특징이 될 테마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와 결정에 대한 결과는 본인 개개인의 책임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